사모의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아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함은 앞서 이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다만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허위성을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위 발언은 그 구조에 따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부분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한 것이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이를 각각 판단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률상 근거를 명시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이로 인하여 R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R 발언 중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국토부가 2014년 1월 22일 제2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보낸 이 사건 공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을 추진 중이니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공문에 첨부된 소재지별 종전부동산 현황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제2시의 경우 공공기관 종전부지 미매각률이 여전히 100%인 상태였다. R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질 무렵 국토부가 제2시만을 특정하여 보낸 세 차례의 용도지역 변경 요청 공문에는 모두 아래와 같은 법률상 근거들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을 독촉하는 취지이다. 대통령 주재로 2014년 3월 12일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 이하 무토회의라 한다에서는 R부지가 이미 민간업자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와 MOU가 체결되어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제2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민간 매각 추진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의 하나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4년 5월 21일 제2시장, 제2시 정책기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과장을 수신자로 하여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 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종전부동산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 국토부는 2014년 3월 12일에 개최된 제5차 무토회의에서 종전부지 매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 지원, 매각 전 기간에 대한 재정 지원, 매각 방식 다양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는 점 등을 주지시키면서 박스 표시로 용도 변경 필요기간 식품연구원은 국토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 매각 추진이라고 언급한 다음 제2시에서는 이전 기관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2014년 10월 1일 제2시장을 수신자로 하여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 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 역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제2시 소재 식품연구원 역시 혁신도시법을 근거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방이전이 차질을 빚고 있음을 밝히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이 조속하게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제2시에서 용도 변경에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5년 1월 26일 제2시장을 수신자로 하여 종전부동산 용도 변경 등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 시법 등에 따라 154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121개 공공기관 종전부지 매각 2015년 1월 26일 현재 83개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 이와 관련하여 제2시 소재 종전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현재 83개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 이와 관련하여 제2시 소재 종전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건축물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 공공기관 식품연구원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기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지방자치법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만 7893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야 같다 제123조 제1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결국 위각 공문의 취지는 R부지의 민간업자 적기 매각은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중의 하나이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그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 조치를 시행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제2시장을 상대로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환기시키며 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다름 아니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R부지의 민간 매각이 성사되고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국토부의 거듭된 법률상 요구가 뒤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어야 하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자 이를 수용하되 제2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을 모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R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최종 변경하게 된 원인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알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발 중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부분 역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제이씨는 알부지 민간 매각이 거듭 유찰되자 국토부가 위 부지를 공공기관에 우선 매입시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제이씨의 관여 없이 정부에서 필요한 용도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다음 민간업자에게 재매각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제이씨는 2012년 2월경 이후로 제이씨에서 자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2년 가까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후 2014년 초경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부위 민간 매각이 현실화되었고 국토부는 2016년경까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공표하였으며 2014년 3월경 정부 주재로 개최된 제5차 무토회의에서도 알부지의 용도 변경을 전제로 한 민간 매각이 국가정책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제이씨로서는 제이씨 자체 매입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의 입장을 선회하여 알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제이씨는 알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더라도 그 과정에서 위 부지가 100% 주거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용도지역 변경 등을 조건으로 비와 협의를 거쳐 R&D 시설 부지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당초 제이씨의 도시기본계획대로 판교 테크노밸리 등 업무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식품연구원이 2014년 4월 22일 제이씨의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와 R&D 시설의 비율을 87대 13으로 하는 1차 입안 제안을 신청하자 제이씨는 제이씨 도시기본계획에 불부합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면서 제2도시개발공사의 식품연구원 이전 예정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도시계획 규제로 인하여 공공기관 이전이 부진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큐 도시종합계획과 제이씨 도시기본계획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거비율, 축소 조정 등으로 재검토 반려하는 추진방안이 제시되었고 피고인은 위 추진방안에 결재하였다. 식품연구원은 2014년 9월 2일 다시 제이씨의 2차 입안 제안을 신청하였는데 제이씨주 거환경관은 2014년 11월 17일 부시장으로부터 큐 도시종합계획과 제이씨 도시기본계획에 여전히 불부합하여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고 상위계획에 불부합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검토한 끝에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 변경 요구를 받게 되면 오히려 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때문에 제이씨는 국토부에 식품연구원과 국토부에서 협조 요청한 문서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것인지 상위 도시기본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대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하였고 2014년 12월 9일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협조 요청이 아니고 상위 도시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이씨에서 적에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제이씨 아이단 주거환경과는 위와 같이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요청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의무사항은 아니고 상위 도시기본계획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라는 회신을 명확히 받아놓게 되자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청 주거지역 용도 변경 그대로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제이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용도 변경의 전제 조건들을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2014년 12경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식품연구원의 2차 입안 요청은 당초 반려된 1차 입안 요청과 변경된 것이 없어 상위 도시기본계획에 불부합 반려 처리 제이씨의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재검토 민간업자의 경제성을 확보하면서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함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10%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이라는 검토 의견 및 대안 제시를 보고하였다. 제이씨 아이단 주거환경과는 2014년 12월 22일 식품연구원에게 입안 제안이 상위 도시기본계획에 맞아야 통과될 수 있고 가용면적 중 R&D 용지 비율이 50% 이상 확보되어야 상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니 도시계획팀과 사전협의 후 다시 입안 제안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식품연구원은 2015년 1월 22일 제이씨의 3차 입안 제안 요청을 하였는데 위 요청은 자연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 위계획구역 지정 등에 관한 것이다. 제이씨 아이단 주거환경과는 2015년 1월 27일 3차 입안 제안에 관하여 정책기획과를 상대로는 알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과를 상대로는 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용도 변경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도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제2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는 식품연구원의 제시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경제성 검토, 사업 참여 방식 검토 및 추진 시기 등에 대하여 각 의견 조회를 하였다. 이에 제이씨 도시계획과는 2015년 2월 25일 상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합형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에 따라 주기능인 연구 및 산업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거기능은 가능할 것이고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간적 배치, 고밀 고층 주거군 입지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적정성 여부도 고려해야 하며 공공기여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절차 이행 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여 현재로서 별도 의견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정책기획과는 2015년 2월 26일 알부지는 산업기반 시설 및 지원시설 R&D 센터 등로의 활용이 적절한 것으로 정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제이씨의 도로과 교통기획과 환경정책과는
주변 여건을 포함한 교통영향 분석 및 환경영향 평가 후 개발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JC 아이단 주거환경과는 2015년 3월 20일 피고인에게 3차 입안 제안은 정책 및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바 관련 부서의 주요 검토 의견을 보완 후 용도지역 변경 녹지지역 준주거지역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공공기여도의 규모 등 적정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를 추진하며 제2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여부는 각종 영향평가 결과에 경제성 변동 폭이 큰 점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검토 보고하였다. JC는 2015년 3월 20일 식품연구원의 3차 입안 제안에 대하여 공간적 배치, 고밀 고층 주거군 입지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적정성 고려,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제2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등의 행정 절차 이행 조건을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입안 제안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식품연구원은 이행 조건을 보완하여 2015년 3월 25일 JC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최종 입안 제안하였다. 식품연구원은 2015년 9월 2일 JC의 비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JC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송부하였다. JC는 2015년 9월 7일 알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다. 한편 W는 JC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알부지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알선에 관하여 V 대표자 X로부터 74억 5천만 원의 현금과 한바식당 사업권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죄로 징역 5년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중앙지방법원 2024년 2월 13일 선고 2023 고압 3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년 8월 23일 선고 2024 노610 판결, 대법원 2024년 11월 28일 선고 2024 노14048 판결. 위 확정 판결에 의하면 W의 피고인 Y과 특수한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점을 내세워서 X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를 수수한 사정 W의 피고인의 최측근인 JC 정책비서관 Y에게 알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하고 그러한 청탁을 하였다고 X에게 알렸다는 사정 등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과정에 개입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위 확정 판결에서 사실 인정된 바 없다. 사소결. 이 사건 알 발언을 공소사실 발언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이는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나아가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공소사실 발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알 발언의 핵심적인 내용. 가 검사는 이 사건 알 발언을 공소사실 발언과는 별개로 공소사실 발언, 즉 피고인이나 알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JC 공무원들이 국토부, 주무부서를 비롯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알 발언의 핵심적이고 주된 내용은 모두 발언 및 정리 발언에 해당하는 국토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알부지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제2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를 변경하였다라는 것이고, 설명 발언은 이를 뒷받침하는 배경사실 또는 보조문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명 발언 3에 언급된 내용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공소사실 발언만이 독자적인 별개의 의미를 가져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아발 전체적으로 알부지의 용도지역 상향이 피고인이 준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피고인은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한 것이고 JC는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말하였다. 다음으로 길게 이어지는 설명 발언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배경과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그 내용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데, 설명 발언 공공기관 종전 부지에 대한 정부 방침 설명 발언, 정부 방침에 대한 JC의 반대 입장, 설명 발언 JC의 비협조에 대한 국토부의 압박 설명 발언, 국토부의 압박에 대한 JC의 대응 및 그 결과, 설명 발언 알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과 그 대가로 얻어낸 JC의 공공기업은 순서이다. 설명 발언이 끝난 후 이를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은 정리 발언을 통해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즉 정리 발언은 다시 설명 발언을 요약하여 결론을 말한 것으로서 모두 발언과 내용이 동일하다. 이 공소사실 발언 관련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다만 검사의 기소 취지에 따라 공소사실 발언 관련 기타 주장에 대해서도 나아가 판단한다. 가 설명 발언 3회 해석. 검사는 이 사건 아발 중 직무유기와 협박이라는 언급을 공소사실 발언으로 특정하였는데, 위 언급은 설명 발언 3회만 나오는 것이므로 먼저 설명 발언의 내용을 공소사실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설명 발언은 5개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알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종전부지에 대하여 조금씩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었다는 의미이지
이를 공소사실 발언에 해당하는 알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설명 발언 1에서 3은 제2시 공공기관 종전부지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 설명 발언 4는 알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한 내용이며, 설명 발언은 알부지에 대한 내용임은 앞서라 의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즉 넓은 범위에서 설명을 시작하여 질의에서 묻는 부분인 알부지에 관한 이야기로 좁혀 들어가는 것이다. 설명 발언은 2011년부터 2014년 초경 사이에 제2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의 6곳 종전부지가 민간에 매각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을 설명한 것이고, 알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2014년 후반경부터 2015년경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설명 발언에 해당하는 시기, 양자는 각각 그 시기를 달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알 발언 어디에서도 알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직접 언급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인지에 대한 판단. 설명 발언 중 공소사실 발언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문은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이다. 즉 그 문헌 자체를 놓고 보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행위를 한 주체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지 피고인이 아니다. 따라서 위 발언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행위의 주체가 국토부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의 행위와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라면 이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명발 언 3, 4는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해서 피고인이 알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었다는 의미이지, 알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설명 발언 3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허위성에 대한 판단. 설명 발언에서 언급된 직무유기, 협박 등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제2시는 공공기관 종전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명 발언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발언이므로 그중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이 당시 제2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명 발언의 첫머리는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이다. 즉 피고인이 설명 발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공공기관 종전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제2시의 비협조에 대하여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뒤이어 이 사건 패널을 들어보이며 그 압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제시하고 이러한 의무조항을 위반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다는 언급이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2011년 6월 26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적기에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처리기간 내에 매각되지 않는 종전부지는 공공기관에 매입시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의 입장대로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 등이 개정되어 종전부지 매입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제2시는 그 관할에 5개 공공기관의 6곳 종전부지가 자리하고 있었고 모두 매각이 지연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법령 개정으로 종전부지가 매입 공공기관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국토부에 의하여 제2시의 도시기본계획 업무용과 다른 방향주거용으로 활용계획이 수립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2012년 2월 10일 국토부에 자체 매입 의사를 밝히고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식품연구원은 알부지의 용도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매각이 매번 유찰되자 2012 2 8 자국문 2012 11 1 자보고 2013 8 28 자보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매입 공공기관 우선 매입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2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입 의견을 조회하기 도하였다. 제2시 소속 공무원들은 2012년 4월 25일 국토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종전부동 3기획과를 직접 방문하여 책임자들과 면담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위 책임자들로부터 제2시 소재 종전부지가 공매 절차에서 매각되지 못할 경우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매입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이사가 없으면 매입공공기관에서 매입하도록 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어야 한다. 제2시 측에서 종전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구체적 의지자금 마련을 가지고 있다면 수도권 정책과와 최대한 협의하여 도움을 주겠다라는 이 사건 의무조항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들었다. 국토부는 2013년 7월 11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무투회의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전부지의 경우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하게 하고,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국토부가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부동산의 용도 변경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2015년 12월경까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혁신도시 개발촉진 방안 보고를 하였다.
국토부는 2013년 7월 19일 제2시를 포함하여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종전부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소집하여 제2차 무토회의에서 중앙부처에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 효과가 예상되는 부동산은 매입 공공기관이 우선 매입하고 국토부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2015년 12월경까지 재매각하는 것이다. 제2시는 이처럼 식품연구원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알부지를 공공기관 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정부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공공기관 종전부지의 매각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였으며 국토부는 제2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언급하면서 5개 공공기관 종전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독촉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3소결 공소사실 발언은 별개의 사실로서의 독자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발언의 독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거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론 검사가 알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점으로 기소한 이 사건 아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원심 판결에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본 이해나 항 기재와 같다. 그 공소사실의 증명이 앞에 항미도 항에서 각각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